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NLP 쪽에서 필요한 RNN 기법에 대해서 우리가 좀 배우고 있습니다. 화면이 좀 이상하네요. 자, 그래서 지난 시간에 배웠던 내용들 뭐 간단하게 좀 요약을 하면 일단 핵심적인 개념이 그 기존 RNN은 그 아웃풋 간의 인디펜던스를 가정하고 있는 구조라고 그랬죠. 약간 한계가 있는 구조라고 그랬고 그거를 극복하려면은 그라운드 트루스를 인풋으로 넣어야 되는 그런 그 방식을 쓰면 디펜던스를 캡처를 할 수 있다라는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게 이제 티처 포싱이라는 방법 논이라고 얘기를 했었고, 이제 이게 여러 가지 형태로 구현이 된다고 그랬었죠. 그라운드 트루스를 학습단에서 적용하고, 인퍼런스 할 땐 그라운드 트루스가 없으니까 아웃풋을 그걸 대신하는 약간 뭐 이쪽 영어로는 보통 이쪽 분야에서 이런 것들을 이제 프락시 또는 뭐 서러겟이라고 보통 많이 부르는데 이제 그런 대신하는 역할을 하게 되죠. 그리고 아예 이거를 티칭하는 아니죠, 트레이닝하는 단계에서 아웃풋을 넣는 것을 이제 우리가 또 다른 방법론, 어떤 변형된 방법론이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바이디렉션을 쓰면은 시간의 정방향뿐만 아니라 역방향의 디펜던스까지 캡처할 수 있다라는 거고, 다음 챕터에서 우리가 이제 버트라는 새로운 개념을 배우게 되는데 버트는 또 이거보다 한 단계 더 발전시킵니다. 그러니까 양방향을 보는 게 아니고 지금 다 설명하면 재미없으니까 그때 가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요즘 나오고 있는 모든 이런 NLP 관련된 신기술들이 사실은 뭐 알고리즘적으로는 되게 복잡하게 보이는데 확률 이론적으로 보면 엄청 단순한 것들이다. 그래서 더더욱 더 이 이론적인 접근이 더 필요한 분야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지난번 배경 설명할 때처럼 이 NLP 분야는 영상하고는 좀 다르게, 영상은 이제 바이오 인스파이어드 된 어떤 테크닉이어서 실험적인, 직관적인 부분이 많고, 이 NLP 쪽은 오히려 더 바텀업 어프로치라고 그랬죠. 어떤 기본적인 원리를 기반으로 해서 계속 쌓아 올라가는 어프로치가 더 많다. 그래서 조금 더 논리적이고 이론적인 부분이 많다. 이런 좀 연구하는 방법론 자체가 약간 다르다라는 거를 여러분들이 좀 인지를 하면은 사실 이 두 분야를 서로 또 오락가락 할 수도 있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결합할 수 있는 그런 연구들도 나중에 쉽게 할 수가 있습니다. 현재는 이 두 분야가 서로 나눠져서 서로 이렇게 좀 독립적으로 발전을 하고 있는데, 최근에 이제 동향은 너무 앞서가는 얘기 같긴 한데, 이제 다음 챕터에서 배우는 그런 버트라는 개념을 또 영상까지 응용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또 새로운 결과가 CNN을 대체하는 뭐 그런 또 결과까지도 나오고 있어서 버트를 배울 때 그런 내용들을 또 추가로 최근 연구 동향을 언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 가지 우리가 응용을 배웠었죠. 그래서 뭐 다시 반복을 안 할 테고, 그리고 이제 문제점, 즉 우리가 이제 오늘 LSTM하고 GRU를 배우는데
이 LSTM GRU가 왜 탄생하게 됐는가에 대한 문제점을 지난 시간에 얘기했죠. 기본 플레인 RNN, 보통 뭐 영어 표현으로 플레인 바닐라 RNN이라고 합니다. 이 RNN이 기본적으로 우리가 3장에서 배웠던 딥러닝의 학습이 어려운 그 문제점들을 다 가지고 있다. 이게 사실은 간단해 보이지만 굉장히 시간축에서 보면 딥한 구조이기 때문에. 그리고 더 어려운 점은 이게 포워드 패스, 백워드 패스 둘 다 굉장히 어려운, 학습시키기가 어려운 구조로 돼 있다. 이유는 지난 시간에 설명했듯이 이 히든 벡터 H를 배워나가는 과정이 결국은 시간축에서 보면 계속 어떤 공비를 곱해나가는 등비 수열 같은 구조로 돼 있어서 이 등비 수열 또는 여러분들이 이제 수학에서 등비 급수를 배웠겠지만 이게 발산은 안 하려면 또는 제로로 안 가려면 공비가 1이 되는 수밖에 없다는 얘기죠. 여기서 행렬로 확장이 되면은 그 행렬의 아이겐 밸류들이 절대값이 1인 상황만 허용이 되는, 그러니까 그 탄생 자체가 좀 한계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사실은 RNN이. 그래서 현재까지 수많은 곳에 응용이 되고 있지만 뭐 지금 서비스되고 있는 대부분의 AI 비서들, 뭐 음성인식 시스템들, 여러분들이 집에서 쓰는 무슨 그런 AI 스피커들 모조리 다 지금 이 오늘 배우는 LSTM 또는 GRU 기반으로 돼 있는데 이놈들이 그 현재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 배운 RNN의 문제를 약간은 개선을 하지만 근본적인 문제를 완전 개선을 못합니다. 그래서 그런 근본적인 한계를 가지고 있다는 얘기고, 그리고 이제 우리가 다음 챕터에서 배우는 부분이 이제 버트라는 그런 개념이 이제 그런 근본적인 한계를 아예 벗어 던진 테크닉이라는 얘기죠.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이 분야가 굉장히 요즘 빠르게, 사실 영상 쪽보다 훨씬 빠르게 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도 한번 얘기했지만 이게 이제 뭐 더 발전이 돼갖고 영상하고도 접목이 돼서 뭐 들어본 사람들도 있겠지만 달리 2라는 그런 또 구조들이 나왔죠. 그래서 달리 2도 나오고 뭐 기타 등등등 해서 계속 발전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관련된 내용들은 그때 가서 얘기를 하도록 하겠고요. 뭐 약간 여담인데 달리2가 오픈 AI라는 회사에서 만든 건데 아는 사람은 알겠지만 일론 머스크가 세운 회사입니다. 근데 이 일론 머스크가 다들 알겠지만 표현이 좀 이상하긴 하지만 완전 좀 뭐라 그럴까요? 좀 또라이 같은 사람이라 그래요. 왜냐하면 자기 모순적인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몇 년 전에 뭐라고 떠들고 다녔냐면 AI는 인류의 해악이 될 거다라고 마구 떠들고 다니던 사람인데 그래서 터미네이터의 뭐 이런 그런 뭐죠? 스카이넷 같은 그런 게 나오면 인류가 멸망한다 이렇게 이제 공포론을 떠들고 다니는 사람인데 역설적으로 말과 행동이 다른 사람이죠. 오픈 AI라는 걸 만들어서 최근에 가장 혁신적인 결과를 내고 있는 회사를 한 군데 꼽으라고 오픈 AI라고 할 수가 있죠. 오픈 AI에서 아까 말한 건 달리2 같은 것도 만들고 있고 GPT-3라는 것들도 지금 만들고 있고 버트 기반입니다. 그것도. 그래서 굉장히 말과 행동이 다른 약간 뭐라고 평가해야 할지 모르겠는데 요즘도 여러 가지 논란거리를 만들고 있죠. 그런 재미난 회사가 바로 오픈 AI다 라는 얘기죠. 자, 그래서 이제 이 해결책으로 지난 시간에 설명했던 문제 해결책인데 완벽한 해결책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지난번에 던진 문제는
지금 등비 수열 얘기라고 비유를 했는데 거의 같은 등비 수열과 거의 같은 구조를 갖는다는 얘기입니다. 수학적으로. 그러니까 그 문제를 해결하려면 등비 수열적인 구조를 포기해 버려야 되는데 그거는 포기는 안 하고 곁에 뭐를 이상한 것들을 붙여갖고 그 문제를 좀 해결하겠다라는 거죠. 그래서 LSTM은 기본적으로 기본 RNN에다가 스위치 3개를 갖다 붙입니다. 그래서 스위치 3개를 갖다 붙여서 어떤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냐면 메모리 포게팅이라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것도 쉽게 이해할 수가 있는데 요 좌상단의 식을 보면 저게 W가 등비라고 생각을 한다면 아니면 요 람다 등비라고 생각한다 그러면 저 등비가 1보다 작은 절대값이 1보다 작으면 시간이 흐르면서 계속 디케이 하겠죠. 엑스포넨셜 디케이 하는데 뭐를 1보다 상당히 작은 숫자면 빨리 디케이 한다는 얘기입니다. 확 떨어진다는 얘기죠. 그 말은 어떤 초반에 있던 정보가 한 몇 타임 스텝 지나가 버리면 다 잊어버린다. 그게 어떨 땐 좋을 수도 있지만 특히 NLP 처리에서 굉장히 안 좋을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대표적인 사례가 예를 들면 여러분들이 수능에서 많이 겪었던 얘기인데 수능에 영어 시험 보면 지문이 막 있다 막 오늘 수능 보고 있네요. 진짜 이만큼 긴 문장들이 있죠. 그래서 여러분들도 심리적으로 겪었을 것 같은데 문장을 빨리 속독을 하다 보면 앞에 뭐 예를 들면 한 몇십 줄짜리 지문을 읽다가 앞에 읽고 뒤로 딱 가면 앞에 뭘 읽었는지 기억이 안 나는 그런 상황들을 경험을 했을 겁니다. 근데 이 RNN이 이런 구조를 갖기 때문에 무슨 얘기냐면 각 단어들이 하나의 시간 스텝인데 앞에 있는 정보가 뒤에까지 계속 유지가 돼야만 예를 들면 문장 전체에 대한 이해를 할 수가 있는데 뭐 대표적인 게 지난번에 얘기했던 응용 중에 시퀀스 투 벡터, 센티멘트 애널리시스가 엄청난 돈을 벌어줄 수 있는 수단이 될 수 있다고 그랬죠. 어떤 전체 문장이 뭐 긍정적이냐 뭐 부정적이냐 어떤 회사의 주식에 이런 걸 판단하려면 처음부터 끝까지 모든 정보를 꿰차고 있어야 되는데 한 몇 단어만 지나가 버리면 다 잊어버린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순간순간만 처리가 가능하지 문장 또는 패러그래프 아니면 뭐 한 페이지 전체 어떨 때는 익스트림한 케이스는 뭐 어떤 소설 한 권 전체를 다 읽고 요약을 해야 되는데 뒷부분 마지막 페이지만 기억하고 앞에 읽었던 건 다 잊어버리는 이런 상황이 돼버릴 수 있다. 결코 이게 바람직하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런 현상을 메모리 포게팅이라고 하는데 이제 LSTM은 사실은 그 메모리 포게팅을 줄여주는 전략이다. 이렇게 그냥 한마디로 요약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줄여주느냐? 그림으로 보면 되는데 이게 이제 그걸 나타내고 있고요. 시간이 흐름에 따라서 히든 벡터가 있으면 앞에 첫 번째 들어왔던 단어에 대한 정보가 한 3단어 지나가면 그냥 다 잊어버리는 이런 상황이 되는 거죠. 그래서 사실 일반적인 디지털 컴퓨터에서는 이런 현상이 없죠. 왜냐하면 한번 메모리에 넣으면 계속 영원히 지속되니까. 그래서 약간 디지털 컴퓨터의 개념, 디지털 컴퓨터에 있는 그 메모리 개념을 살짝 도입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이거를 계속 뭘 곱해서 가는 게 아니고 실제로 약간 메모리에 저장하듯이 계속 유지되게 하려는 이제 그런 전략인데 스위치를 붙입니다. 어떻게 붙이냐면 여기에 스위치 하나 붙이고 이걸 포겟 게이트라고 그러고 이 앞에다가 또 인풋에 스위치를 하나 붙입니다. 이거를 인풋 게이트라고 그러고 또 여기 나가는 쪽에도 또 스위치를 하나 붙입니다. 이걸 아웃풋 게이트. 그래서 이 세 개의 스위치를 붙여서 이 스위치가 켜지면 계속 전달되고 꺼지면 아예 잊어버리게 만들어 버리고 뭐 그런 구조를 갖는다는 얘기죠. 그래서 실제로 이제 좀 이따가 이런 구조를 갖는다는 얘기죠. 그래서 여기 동그라미면 켜져 있다는 얘기입니다. 켜져 있으면 계속 유지되게 만들고 전달돼서 그리고 이렇게
짝대기로 돼 있으면 꺼졌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인풋이 무시된다는 얘기고, 뭐 예를 들면 아웃풋도 무시된다. 까만색으로 표시된 노드들은 켜져서 정보가 전달되고 아닌 거는 전달이 안 된다. 어떤 기본 개념은 이렇고, 이 개념을 그러면 실제적으로 어떻게 구현했느냐 보면, 이게 이제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 배웠던 플레인 바닐라 RNN을 그냥 간단하게 다이어그램식으로 표현한 거죠. 이게 좀 설명을 하면, 이게 이전 타임에서 온 히든 벡터 HT-1입니다. 요 T가 T-1이 되는 그게 들어오고 현재 인풋 그 두 개를 이게 두 선이 합쳐진다는 얘기는 뭐냐면 두 개 서로 다른 벡터를 이렇게 그냥 위아래로 이어붙였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각 엘리멘트별로 non-linear activation인 뭐 하이퍼탄젠트 통과시켰었죠. 그리고 계속 연결되는. 근데 이 안에 이제 뭐 W가 곱해지고 이런 것들은 다 생략이 된 거죠. 여기에 뭐 U가 곱해지고 이쪽으로는 또 V가 있고 뭐 이런 것들은 다 생략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 화살표 안에 곱해지는 웨이트들은 생략이 돼 있는 이런 다이어그램이다라고 보면 되겠고, 자, 이 세 가지 스위치가 있고, 그게 이제 첫 번째 키 디퍼런스고요. 두 번째 키 디퍼런스는 LSTM의 그 일반 RNN과의 차이점은, 일반 RNN에서는 히든 벡터가 하나만 있었죠, H가. 근데 이 LSTM에서는 이 히든 벡터를 두 개로 분리를 합니다. 그래서 셀 스테이트라는, 셀 또는 뭐 C라고도 표현하고 스테이트라고 그래서 S라고도 표현하는데 둘 다 괜찮습니다. 셀 스테이트라는 그런 개념하고 그 다음에 원래 쓰던 히든 벡터. 그래서 이 셀 스테이트를 직관적으로 어떻게 해석할 수 있냐면, 방금 제가 아까 무슨 디지털 메모리 비슷한 개념이 있다 그랬죠. 그 메모리하고 비슷한 역할을 시키는 게, 뭐 디지털 메모리하고 똑같은 건 아닌데 사실은, 그러니까 어쨌든 어떤 정보를 계속 저장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또 다른 히든 벡터를 하나 만들었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 H 하나가 이렇게 두 개로 분리가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셀이라는 히든 벡터하고 원래 H라는 히든 벡터하고, 그래서 요 패스는 아까랑 동일합니다. 동일한데 요 타이퍼 탄젠트까지 있는 건 동일한데, 요 위에 패스가 새로 추가된 거죠. 이게 셀이라는 거고 일종의 메모리 역할을 한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구조의 이제 그 엄청난 장점이 사실은 이 다이어그램 안에 숨어 있는데, 그거는 좀 이따가 설명을 할 거고, 일단 구조 자체를 좀 설명을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세 개의 스위치가 들어간다 그랬죠. 그게 요 세 시그모이드라는 액티베이션 펑션을 거쳐서 만들어지는 거니까, 시그모이드 아웃풋이 0에서 1 사이죠. 그래서 이게 하드 스위치가 아니고, 그러니까 바이너리 0, 1이 아니고 0에서 1 사이에 어느 특정 실수값을 갖는 컨티뉴어스한 그런 약간 소프트 스위치라고 합니다. 이런 것들을 소프트 스위치들이 쓰인다라고 볼 수 있고요. 첫 번째가 포겟 게이트라는 거고요. 그래서 요놈이 1이면 아까 말했던 것처럼 이 그 메모리가 이전 히든 스테이트에서 다음 스테이트로 계속 전달되는 역할을 하는 거고, 그래서 엄밀하게 얘기하면 사실 포겟 게이트가 아니고, 이게 사실은 이 수학적인 기능으로 보면 반대죠. non forget gate입니다. 그걸. 왜냐면 이게 1이면 non forget을 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계속 유지된다, 킵한다는 뜻이고, forget이 제로면, 이 게이트가 제로면 그러면 이제 forget을 한다는 얘기죠. 이게 0이 곱해지면 아무것도 전달이 안 되니까. 그 다음에 인풋 게이트. 이건 obvious합니다. 왜냐하면 인풋이 이제 여기서 만들어진다고 치면은 하이퍼탄젠트를 통해서 요 놈을 쓸 거냐 말 거냐가 인풋 스위치니까 인풋 게이트를 통해서 이렇게 곱해진다는 얘기고, 그 다음에 이제 좀 많이 바뀌는 부분이 아웃풋은 어떻게 만들어내느냐. 그러니까 최종 아웃풋
H가 일로 나가고 여기 그러니까 HT, CT가 되는 거죠. 여기서 거는 HT-1, CT-1이다. 그래서 C 패스는 계속 그렇게 하고 새로운 H 패스는 또 다른 논리니어 액티베이션을 통해서 만들어지는데 두 가지 정보로 만들어집니다. 셀 스테이트에서 오는 놈 만들어지고 플러스 여기서 더해지죠. 그 다음에 인풋에서 오는 놈이 더해져서 그게 또 다른 논리니어 액티베이션을 통과해서 전달이 되면 제일 심플할 텐데 거기에 하나 스위치를 더 붙인 거죠. 아웃풋을 스위치를 붙여서 이놈이 1이면 나가게 하고 0이면 못 나가게 하는. 또 애매하게 나가게 할 수도 있습니다. 0.5 해갖고 반은 나가고 반은 못 나가게 하는 뭐 이런 이제 컨티뉴어스한 스테이트를 만들어낸다 라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메모리 뭐 구조는 되게 복잡한데 아까 말했던 이 메모리 포게팅을 제거하는 입장에서 보면은 어떤 놈이 제일 중요한 기능을 하고 있냐면 바로 위에 이 패스 셀 스테이트가 일종의 메모리 역할을 하면서 계속 전달되게 하는 그런 역할을 합니다. 이게 왜 메모리 역할을 하는지는 일단 이제 백 프로퍼게이션 관점에서 조금 더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거는 이제 97년에 이 호크라이터랑 슈미투버라는 독일에 있는 대학원생 교수가 처음 만들었고요. 요즘도 뭐 활동하고 있는 학자인데 좀 뭐 이 학계에서 상당히 악명이 높은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학회 같은 데 나타나서 남의 논문 발표하면 항상 와서 이렇게 뭐라 그래야 되나 그냥 비판을 위한 비판 뭐 이런 거 하는 그래서 이 학계에서는 굉장히 유명한 사람이고 존경을 받는 동시에 저 사람하고는 말도 섞고 싶지 않다라고 이렇게 사람들이 다 피하는 이제 그런 좀 악명이 높은 분인데 어쨌든 학술적인 업적은 굉장히 이 LSTM이라는 걸 만들었기 때문에 리스펙트를 받고 있는 그런 분이죠. 자, 그래서 LSTM이 중요한 이유는 뭐 이게 구조가 뭐 특이하고 뭐 혁신적이어서 중요한 게 아니고 그냥 결과가 좋아서 중요해진 겁니다. 이게 나오면서 실제로 거의 실생활에 쓸 수 있는 수준까지. 그래서 여러분들이 실생활에서 지금 현재 접할 수 있는 뭐 예를 들면 뭐 콜센터에서 그 뭐라 그러죠? 그 자동으로 이렇게 보이스로 응답하는 거, 음성 인식, 또 뭐 AI 비서, 그 다음에 뭐 구글 트랜슬레이트, 이 모든 거에 이 LSTM이 굉장히 지금 성공적으로 활용되고 있다. 근데 여전히 아까 얘기했던 그 등비수열 그 구조의 한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여전히 성능이 좀 애매합니다. 솔직히 얘기하면 휴먼 퍼포먼스까지는 못 가 있다는 얘기죠. 실제로 뭐 애플 시리나 이런 거 가끔 써보면 엉뚱한 답을 할 때가 많습니다. 내가 물어보지도 않았는데 뭐 물어보셨나요 하고 엉뚱한 뭐 얘기를 할 때도 많고 실제로 그런 경험이 있죠, 여러분들도? 그런 경험 있는 사람 손 들어보세요. 여기서 써보니까 뭐 엉뚱한 대답하고 말도 안 되는 거, 그렇죠? 그러니까 그게 다른 이유가 아니고 바로 이 RNN 기반의 LSTM을 쓰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 이렇게 여러분들 이제 배웠으니까 확실한 원인을 아는 거죠. 자, 그래서 이 forget input output 게이트가 있다 그랬는데, 자, 이 게이트 forget 게이트는 F라고 부르고 input 게이트는 G라고 부르고 output 게이트는 Q라고 부르겠습니다. 약간 노테이션들이 조금 섞여 있는 느낌이 있지만은, 자, 게이트 스위치인데 이게 1형 바이너리 스위치가 아니고 0에서 1 사이의 실수값을 갖는 그런 컨티뉴어스한 스위치입니다. 그래서 컨티뉴어스한 값을 나타내는 넌리니어 펑션 중에 가장 흔하게 우리가 지금까지 배웠던 게 시그모이드였죠. 시그모이드들이 기본적으로 다 아웃풋에 쓰이고 있다는 걸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인풋으로 두 가지를 받아들입니다. 현재 단계에서의, 현재 타임에서의
input x가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전 타임의 hidden state h t-1. 그래서 forget 그 다음에 이제 constant term이 있겠죠. 자, 이 구조가 이 세 개의 게이트가 다 동일한 구조로 봤어요. 그래서 뭐 식은 되게 복잡해 보이지만 살펴보면 다 똑같은 식입니다. 세 개가 그렇죠? b하고 x가 곱해지는 행렬은 요거, h랑 곱해지는 행렬은 w. 근데 이게 다 각각 독립적인 거라 forget 게이트용 UW가 있고, 그 다음에 input 게이트용 UW가 있고, output 게이트용 UW가 있다. 그렇죠? 그래서 게이트는 이와 같이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될 거는 사실은 두 가지 사실뿐이 없습니다. 게이트의 인풋은 실제 들어오는 X라는 인풋과 그 다음에 이전 타임에서의 히든 스테이트 H로 결정이 되고 거기서 쓰이는 넌리니어 펑션 시그모이드다. 그 사실만 알아두면 그걸로 여러분들이 알아야 될 것은 다 알게 되는 거고요. 자, 그러면 아까 그 LSTM이 기존 RNN하고 다른 점 중에 두 번째 사실이 뭐였냐면 이 스테이트를 두 개의 종류로 바꿔치겠다 그랬죠. 그래서 H라는 놈을 S라는 놈하고 H 그대로 남겨둬서 이 두 종류 분리를 시켰다라는 게 큰 차이점인데, 그러면 S하고 H 어떻게 업데이트 할 거냐. 근데 H는 바로 업데이트 되는 게 아니고 이 S를 통해서만 업데이트가 됩니다. 그래서 업데이트 하는 것은 사실 S만 업데이트 한다고 생각을 해도 상관없겠죠. S는 T하고 같은 거고요. 그러면 이 S가 어떻게 업데이트 되느냐. 이전 타임의 그 S를 가지고 와서 forget 게이트를 복구하는 형태로 업데이트가 되고요. 그 다음에 이 현재 이제 인풋, 자, 이 식만 보면 사실은 게이트 계산하는 것과 동일합니다. 현재 인풋과 현재 그 이전의 타임의 h를 가지고 와서 보통 요즘 시그모이드가 쓸 수도 있고 사실은 더 바람직한 건 하이퍼 탄젠트를 더 많이 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이제 새로 업데이트하는 정보입니다. 새로 들어오는 인풋과 이전 스테이트를 기반으로 해서 새로 업데이트를 하는데, 업데이트를 항상 하는 게 아니고 기분 내키면 하고 기분 안 내키면 안 하겠다는 거죠. 기분 내킬 때는 어떤 때냐, 인풋 게이트가 1에 가까울 때 기분 내킨다고 얘기할 수 있고 1에 0에 가까울 때 기분이 안 내킨다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요약하면 식은 되게 복잡해 보이는데 스테이트는 이전 스테이트를 가지고 업데이트하고 그 다음에 현재의 정보를 가지고 업데이트를 하는데, 그 앞에 각각에 대해서 스위치를 붙인다. 하나는 포겟 스위치를 붙이고 또 하나는 인풋 스위치를 붙인다. 이게 지난 시간에 다이어그램으로 보면, 자, 이게 ST-1이 되겠죠. 여기에 포겟 게이트가 곱해져서 하나의 항을 이루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인풋 게이트가 현재 정보를 업데이트하는데 곱해져서 더해져서 최종적인 ST라는 업데이트가 만들어집니다. 그 다음에 이 스테이트 S라는 놈이 업데이트 되면 그거를 하이퍼 탄젠트를 곱해서 아웃풋 게이트를 통해서 최종적으로 HT로 내보냅니다. 그래서 HT는 그냥 ST에 의해서, 좀 더 정확하게 얘기하면 ST에다가 아웃풋 게이트를 스위치를 곱해서 내보낸다. 그걸 수식으로 표현하면 이렇게 얘기죠. 그래서 앞에 있는 다이어그램을 그냥 수식으로 표현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뭐 수식을 외울 필요는 없고 저 구조 앞에 있던 다이어그램만 이해를 하고 있으면 수식은 자동으로 나올 수 있겠죠. 자, 근데 이제 LSTM이
사실 이렇게까지 뭐 자세히 알 필요는 없는데 참고로 한번 읽어보라는 뜻으로 레퍼런스로 집어넣은 겁니다. LSTM이 방금 설명한 기본적인 구조도 있지만 이거에 다양한 변종들이 있다. 7개 종류의 또 다른 변종들이 있는데 뭐 심하게 많이 다른 게 아니고 특정 부분들을 빼버린 것들. 인풋 게이트를 뺀 거, 포겟 게이트를 뺀 거. 게이트가 3개가 있다고 그랬죠. 포겟, 인풋, 아웃풋. 셋 중에 하나 뺀 거. 그 다음에 인풋 액티베이션 이 부분입니다. 또는 다이어그램에서 이 부분에 해당됩니다. 이 부분을 아예 빼버린 거. 그러니까 뺀다는 얘기는 뭐냐면 거기에 하이퍼탄젠트 쓰지 말고 그냥 통과시킨다는 아이덴티티로. 또는 아웃풋 액티베이션. 아웃풋 액티베이션에 보면은 이 하이퍼탄젠트가 있죠. 이걸 쓰지 말고 그대로 통과시킨다는 얘기죠. 그냥 S를 그대로 쓰잖아. 자, P4이라는 거는 P4이 없는 거는 기본적인 구조고, P4이 있다라는 얘기는 아까 그 forget input output gate들 업데이트할 때 인풋들이 2종류가 있었죠. X하고 H가 있었는데 생각을 해보면 왜 H만 쓰냐라는 또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H하고 비슷한 게 S라는 놈이 있었죠. S를 또 인풋으로 추가로 넣는 것을 P4이라고 한다라는 얘기고요. 그 다음에 forget하고 input gate가 사실은 하는 역할이 비슷해서 서로 사실은 반비례 관계입니다. forget이 크면 input은 줄이고 뭐 반대면 반대고, 그래서 이 두 개를 하나로 병합을 할 수가 있습니다. coupled라고 그러고요. 그 다음에 P4하고 비슷한 개념인데 모든 게이트들을 계산할 때 X하고 H만 썼는데 거기에 추가로 다른 나머지 모든 게이트들 F, forget, input, output 게이트도 인풋으로 집어넣는 굉장히 좀 이상한 구조인데 그런 구조도 있을 수 있다. 이런 다양한 구조도 있다는 얘기고요. B4는 뭐냐? 이게 기본적인 LSTM인데 이 S라는 놈을 인풋에 추가해서 여기 C라고 하죠. 이렇게 forget input에는 이전 타임의 C, 그다음에 output은 updated C 이렇게 되는 구조다. 라고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별로 안 중요한 거니까 빨리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coupled 원래 이런 두 개를 하나로 병합해서 뭐 이런 노테이션을 쓰는데 원 마이너스라는 노테이션은 뭐냐면 원하고 이 화살표에서 들어오는 인풋의 값을 마이너스 다음에 붙인다는 얘기죠. 그래서 forget은 그대로 가고 여기에 인풋에 해당하는 부분을 따로 쓰지 말고 인풋 게이트를 없애버리고 forget에 약간 뭐 역수 비슷한, 역수는 아니지만 원에서 빼준 값을 인풋으로 대체하는 이런 구조를 coupled forget input output gate라고 합니다. 그러면 이게 이제 수식으로 이렇다는 얘기고 P4 아까 설명했죠. 참고로 Y는 H에 해당됩니다. 노테이션들이 이게 여러 논문에서 발표하다 보니까 조금씩 다르니까 여러분들이 이해하더라고요. 풀게이트는 아까도 설명했지만 인풋에 보통은 X하고 H만 들어가는데 S도 집어넣고 그다음에 forget 게이트의 아웃풋 값도 집어넣고 인풋 게이트의 아웃풋 값도 집어넣고 아웃풋 게이트의 아웃풋 값도 집어넣고 굉장히 복잡한 그런 형태로도 구현을 할 수 있다. 그래서 이런 다양한 변종이 존재하고 이제 이런 거는 별로 안 중요한 거니까 한번 이런 게 있다 정도만 여러분들 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변종들의 성능을 한번 실험해봤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거를 이제 에블레이션 스타디라고 하는데 에블레이션은 뭘 뺀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어떤 기능을 뺐을 때 LSTM에서 성능이 급격히 나빠진다 그러면 그 기능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 수평축이 이 에러인데 근데 클수록 안 좋은 겁니다. 수직축이. 그래서 이 높은 게 어떤 걸 뺐는데 굉장히 안 좋아진다는 얘기고 뭘 뺐는데 안 좋아지느냐 아웃풋 액티베이션 펑션을 뺐을 때 안 좋아집니다. 그러니까 LSTM에서
크리티컬한 역할을 하는 것은 아웃풋 값을 내는, 즉 S의 하이퍼 탄젠트 씌우는 부분이 있었죠. 이게 이제 H로 가는 거였는데 그 하이퍼 탄젠트는 꼭 필요하다는 걸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forget gate가 또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있고요. 그래서 정리하자면 LSTM에서 다른 것들은 다 빼도 되는데 forget gate와 output activation 펑션은 빼면 안 된다 라는 그런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얘기를 여기서 정리를 해놓은 거고요. 요 얘기를 이제 다음 GRU로 넘어가기 전에 베리언트 관련해서 변종들을 얘기합니다. 그 코로나 바이러스들의 변종들을 영어로 표현할 때 베리언트라고 합니다. 영어 표현은 영어권 뉴스 들어본 사람들 보면 그 표현을 쓰는데 변종이란 그대로고요. 자, 그러면 이건 이제 사람들이 생각한 변종들이고 하나 이제 재미난 사실 하나는 최근에 이제 많이 연구되는 분야 중에 하나가 대학원 가면 나스라는 분야가 있습니다. 네트워크 아키텍처 서치라는. 그래서 새로운 아키텍처를 찾아내는데 사람이 찾는 게 아니고 나중에 여러분들이 배울 강학습이라든가 이런 테크닉을 써서 찾아내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몇 년 전에 구글이 GPU 한 몇백 대를 동원해 갖고 몇 주 200대를 가지고 한 2달을 돌렸나 뭐 그 정도 돌려서 이 LSTM에 가능한 모든 변종을 컴퓨터로 다 서치를 해서 강학습을 통해 갖고 그 서치를 해서 논문을 발표를 했습니다. 성능이 기존의 LSTM이나 나중에 좀 이따 배우는 GRU보다 성능이 훨씬 좋습니다. 근데 약간 재미난 사실은 그 구조가 우리가 생각하는 이런 단순한 LSTM이나 나중에 배울 GRU 구조하고 많이 다릅니다. 굉장히 뭐 이런 리커런트라든가 이런 것들이 꼬여 있는. 무슨 얘기를 하려고 하냐면 사람이 이해하기 어려운 구조가 튀어나왔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여러 가지 사실을 암시하고 있는데요. 무슨 얘기냐면 이 LSTM이나 GRU가 많이 쓰고 있지만 이게 최선은 아니다라는 게 첫 번째 사실이고, 두 번째 사실은 컴퓨터가 뭐 거의 GPU 타임으로 여러분들 GPU 하나로 치면 몇 년을 돌린 세금이나 마찬가지입니다. 몇 년을 돌려서 찾은 구조로 생각하면 사람이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굉장히 이상한 구조가 나옵니다. 셀이 두 개에다가 셀과 셀 사이에 왔다 하는 구조에 그 사이에 뭐 메모리 하나 더 있고 뭐 어마어마하게 복잡한 그런 구조가 튀어나옵니다. 궁금한 사람들은 나스라는 논문을 구글에서 나온 논문을 찾아보면 LSTM보다 더 좋은 구조가 보고가 됐는데 너무 복잡한 구조입니다. 그래서 뭐 솔직히 아무도 안 씁니다. 너무 이해하기 힘드니까. 성능은 좋은지는 알지만. 그래서 결국은 이제 사람이 언더스탠더블한 부분과 편의성 이런 것까지 고려해서 우리가 쓰고 있는 이런 딥러닝의 구조들이 결정된다라는 거 이제 여기서 알 수가 있고요. 자, GRU는 이 부분은 다음 페이지와 중복이 돼서 이 부분은 여러분들이 업데이트된 버전에서 조금 빼버렸습니다. 제가 여러분 안 봐도 될 것 같고 이 페이지만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GRU하고 그러면 LSTM은 어떤 또 차이가 있는가를 생각해 보면 GRU는 LSTM보다 더 간단합니다. 어떻게 간단하냐? LSTM에서는 스테이트가 두 종류였죠. S라는 놈하고 H가 있었는데 여기서는 여전히 그냥 H 하나만 씁니다. 그래서 스테이트를 두 개였던 걸 다시 하나로 줄였다는 거.
그리고 LSTM은 게이트가 세 개였죠. 여기서는 게이트를 2개로 줄입니다. 그래서 게이트의 이름도 좀 바뀝니다. forget input output이 아니고 update 게이트하고 reset 게이트 이렇게 바뀌고요. 자, 그래서 이 인풋은 X로 들어오고 이게 이제 이 다이어그램을 여러분들이 좀 이해를 해야 되는데 이 2개의 화살표가 이렇게 들어와서 하나로 합쳐져서 나가죠. 이렇게 합쳐진다는 얘기는 뭐냐면 2개의 벡터가 있으면은 H라는 벡터하고 X라는 벡터가 2개를 컨캣을 한다는 얘기예요. 무슨 얘기냐면 컬럼 벡터면 하나는 위에다 놓고 또 다른 벡터는 밑에다 갖다 붙여서 디멘전을 더 높인다라는 의미로 해석하면 됩니다. 그래서 그냥 2개의 벡터를 우리가 CNN에서 배웠던 뭐 채널을 마치 하나 더 갖다 붙이는 것처럼 이렇게 이어붙이는 과정이라고 하고요. 그래서 이렇게 합쳐진 이 라인들은 H하고 X가 같이 들어가 있는 하나의 벡터로 합쳐져 있는 것이다 라고 보면 되고요. 그래서 H하고 X를 이용해서 첫 번째 요 리셋 게이트가 만들어지고요. 리셋 게이트가 H하고 X인데 H는 이전 타임 슬롯을 가겠죠. 왜냐면 현재 건 아직 업데이트가 안 돼 있습니다. 그리고 인풋은 현재 게 들어오는 거니까 인풋 쓰고. 그래서 요 노테이션은 뭐냐면 2개의 벡터를 위아래로 이어붙인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그 벡터의 디멘전이 뭐 커졌으니까 해당하는 행렬도 열의 사이즈, 컬럼의 사이즈가 커져야겠죠. 그거에 이제 맞춰져서 리셋 게이트가 이제 만들어진다고 보면 되겠고요. 정확하게 얘기하면 이게 이게 그렇죠. 부분이 엘리멘트 와이즈로 엘리멘트 와이즈로 계산이 돼서 각 엘리멘트별로 계산이 된다라고 보면 되겠고요. 그래서 리셋 게이트가 계산이 되고 리셋 게이트의 역할은 뭐냐면 약간 그 LSTM의 forget 게이트하고 비슷한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forget 게이트가 이전 스테이트에서 오는 놈을 쓸 거냐 말 거냐를 결정하는 거죠. 말 그대로. 그래서 이전 거에서 오는 것을 이렇게 곱해주는, 즉 엘리멘트 와이즈로 곱해주는 그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현재 스테이트를 업데이트하는 단계, 이 단계죠. H 틸다를 계산하는 단계에서 요 위에서 오는 H 부분을 그냥 갖다 쓸 거냐 아니면 좀 지워서 쓸 거냐를 결정해줘요. 게이트가 리셋 게이트가 되겠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 부분을 가지고 H가 결정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최종적으로 H를 업데이트를 하는데 이거는 임시로 만들어진 겁니다. H 틸다는 H 틸다는 업데이트된 정보고 HT-1은 이전 스테이트에서 만들어진 스테이트겠죠. 2개를 약간 그 내분점 구하듯이 믹스를 합니다. 네, 그때 내분점 구할 때의 그 파라메타 뭐 보통 1-람다, 박이 람다 뭐 이렇게 하는데 그 람다 대신에 짓을 쓰겠다는 얘기죠. 이게 업데이트 게이트가 되겠고 업데이트 계산은 어떻게 하는지는 좀 이따 설명할 테고 일단 업데이트 게이트가 계산이 돼 있다고 치면은 이전 정보에다가 이름을 곱하고 그 다음에 그거에 이제 약간 1 기준으로 해서 역수에 해당하는 부분을 새로 업데이트된 부분에 믹스라는 거죠. 그래서 짓이 1에 가까우면
이전 건 다 잊어버리고 새로 업데이트되는 정보만 그러니까 새로운 정보만 가지고 업데이트 시키겠다는 얘기고, 반대인 경우 G시 0에 가까우면은 새로 들어오는 정보는 거의 무시하고 그냥 이전 거 계속 유지하겠다. 무슨 얘기냐면 좀 메모리 효과를 더 오래 지속시키겠다라는 거랑 비슷한 거가 되겠죠. 자, 그리고 이 업데이트 게이트 짓은 동일한 방식으로 됩니다. 시그모이드 있고 벡터 두 개를 컨캣하고 그거를 행렬을 곱해서 각 엘리멘트별로 시그모이드에서 형태가 되겠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이것도 역시 뭐 수식은 굉장히 복잡하지만 구조로 본다 그러면 뭐 이와 같은 구조를 연결을 하면 되겠다는 거죠. 그래서 이 LSTM하고 GRU는 거의 뭐 성능이 쌍벽을 이룹니다. 거의 어떨 땐 GRU가 좋을 때도 있고 어떨 땐 LSTM이 좋을 때도 있고. 그건 이제 케이스 바이 케이스인데 좀 이따 뭐 간단히 요약을 하겠지만 어떤 특정 종류의 랭귀지 모델링 같은 종류, 다음 챕터에 얘기하는 그런 종류에서는 LSTM이 좀 좋고, 아니면 뭐 언어 번역 뭐 이런 쪽은 GRU가 좋고, 이거는 여러분들이 취향에 따라서 고르면 되겠다라는 거고, 어쨌든 학습을 시킬 때 학습 파라메터는 GRU가 더 작겠죠. 왜냐하면 게이트 수도 작고 스테이트 개수도 작으니까. 그래서 간편하게 구현을 하려고 할 때는 이 GRU가 좀 더 유리하다. 왜냐하면 비슷한 성능이 나온다니까. 그렇게 요약을 할 수가 있고, 이 부분은 이제 지난번에 잠깐 언급했듯이 조경현 박사라는 한국인 교수입니다. 지금 뉴욕 대학에 있는 교수고, 이 RNN 분야에서는 굉장히 유명한 사람이 되겠죠. 그리고 벤지오 교수 밑에서 포닥을 되겠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벤지오 교수 제자 중에 굉장히 잘 나가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조경현 교수가 대표적이고, 우리 지난 시간에 컬러키언 세미나했던 사실은 그 맥스웰링 교수도 벤지오 교수의 포스닥이었고요. 자, 그래서 이 한국인 교수가 만든 또 아주 재미난 그런 아이디어였다라는 걸 볼 수가 있고요. 자, 이건 또 다른 논문인데 이런 GRU나 그다음에 LSTM, LSTM의 또 다른 또 변종들이 있어. 아까 7개 변종 얘기했는데 또 다른 또 변종들을 또 만들 수가 있고요. 이거는 어떻게 보면 GRU의 변종이라고 해야겠네요. G하고 R이 쓰였으니까. 그래서 결국 인풋에 뭘 쓰느냐 아니면 뭘 빼먹느냐 뭐 이런 차이입니다. 자세한 건 여러분들이 읽어보면 되겠고, 이렇게 아주 중요한 내용은 아니라서 자세하게 설명은 안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다양한 변종들, 사람이 생각한 변종들이 있고, 아까도 얘기했지만 컴퓨터 서치를 해서 나스라는 어떤 새로운 연구 분야로서 새로운 이제 그 LSTM 같은 구조를 만들어낼 수도 있습니다. 다양한 변종을 또 만들어낼 수도 있는데 성능 컴퓨터로 찾아내는 게 훨씬 더 좋습니다. 그렇지만 잘 해석이 불가능해지는 그런 단점이 있다라고 했죠. 자,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런 다양한 뭐 데이터셋, arithmetic, XML, TV라는 게 있는데, arithmetic은 뭐냐면 어떤 그 산술 연산들을 이렇게 시퀀스로 만들어 놓고, 예를 들면 1 더하기 5는 6이죠. 그럼 1, 5, 6 이런 시퀀스를 만들어 놓고 그런 데이터 세트를 굉장히 많이 만들어 놓으면 마치 덧셈을 연산하는 STM 같은 걸 학습을 시킬 수 있겠죠. 그런 데이터 셋이고, XML은 웹페이지에 있는 그런 데이터들을 얘기하고요. 펜트리뱅크라는 데이터셋은 어떤 문장들을 모아놓은 데이터셋이라고 되겠습니다. 그리고 노팅햄이라는 뭐 이런 것도 있고, 그 다음에 뭐 음원 관련된, 음악 관련된 것들도, 음원 파일들도 저희 시퀀스죠.
그런 것들을 어떤 특정 샘플을 넣으면 다음 샘플을 예측할 수 있는 그런 또 형태로도 승시킬 수가 있고, 굉장히 뭐 많은 데이터셋에 대해서 뭐 여러 가지 변종들, 그래서 LSTM FIO는 아까 그 forget input out gate들을 없앤 것들을 얘기합니다. B라는 것은 bias term, forget 게이트에 바이어스 터 있었죠, 상수항. 그걸 굉장히 높이면은 forget 게이트가 항상 켜져 있는 상태가 되겠죠. 그 forget 게이트를 항상 켜는 게 오히려 더 유리하다. 뭐 이런 실험 결과가 있고요. 자, 그래서 그 요약을 하면, 이런 실험 결과들을 요약을 하면 GRU가 약간 더 좋은데 LSTM보다 랭귀지 모델링에선 LSTM이 더 좋다, 뭐 이런 얘기고요. 그리고 LSTM이 이제 이런 아까 펜트리뱅크라는 그런 랭귀지 모델링은 다음 챕터에서 설명을 하는데, 우리가 RNN 설명을 할 때 그 조건부 확률 이런 얘기를 했었죠. 조건부 확률 표현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다시 한번 나중에 설명을 할 거고요. 그 다음에 forget bias가 상당히 유효하다, 뭐 이런 결과입니다. 그래서 GRU, LSTM, 뭐 GRU의 변종, LSTM의 변종 이런 것들을 뭐 비교한 논문들이 상당히 많이 있다. 그래서 필요한 경우 여러분들이 한번 읽어보면 되겠다. 되겠고요. 뭐 이런 부분들을 자세하게 설명하려면 설명할 수도 있지만, 사실은 GRU 또 LSTM보다 더 좋은 방법론이 최근에 1, 2년 사이에 또 많이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다음 챕터에서는 GRU, LSTM을 또 대체하는 방법론을 소개를 하겠고요. 그래서 열심히 여러분들이 배웠는데 최근에는 이건 또 사람들이 별로 안 쓴다 그러면 또 실망할까 봐 좀 자세하게 설명은 좀 하기 어렵습니다. 네, 좀 이따가 아마 다음 주에 좀 더 설명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키포인트는 뭐냐면 이 시퀀스 쪽을 처리하는 이쪽 분야가 지난번에도 언급을 했지만 아직까지 상당히 개선해야 될 점들이 굉장히 많다고 그랬죠. 아직 휴먼 퍼포먼스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 개선의 여지가 굉장히 많다고 그랬고, 그 개선의 여지를 많이 이제 개선해버린 새로운 테크닉이 나왔습니다. 최근에 트랜스포머라는 이제 새로운 테크닉이 나와서 여러분들이 뭐 주로 대학원에 가서 배울 내용이긴 하지만 이 트랜스포머가 이 LSTM, GRU를 이제 최근에 거의 대체해 나가고 있는 그런 트렌드로 자리 잡아가고 있습니다. 재미난 사실은 우리가 기본적인 RNN 구조를 배웠고 그거의 단점을 극복하려고 노력을 했지만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을 못한 LSTM, GRU를 배웠죠. GRU도 유심히 보면 그 기본적인 RNN의 구조를 그대로 따라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스테이트 H라는 놈을 계속 쓰고 있고 그게 계속 W라는 놈이 곱해져서 업데이트되고 있는 상태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습니다. 그 말은 지난 시간에 얘기했던 이 forward propagation에서 어떤 액티베이션 값들이 폭발하거나 세츄레이션 되는 문제가 여전히 LSTM, GRU도 남아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론적으로도 이놈이 문제점이 있다는 게 예측이 쉽게 가능한 겁니다. 근데 그 예측이 틀리지 않았다는 게 실제로 응용을 해보면 별로 성능이 잘 안 나온다는 얘기죠. 대표적인 뭐 그런 음성인식, 뭐 그런 AI 비서라고 부르는 몇 년 전에는 뭐 한참 TV에 광고 많이 하더니 요즘 별 광고를 안 합니다. 성능이 별로 안 좋아서 그런지 애플의 시리라든가 이런 것들이
잘못 알아듣는 경우도 있고 성능이 제대로 예를 들면 딕테이션을 시킨다거나 받아쓰게 된다거나 할 때 저도 몇 번 써봤는데 한 70% 맞고 한 30%는 그냥 이상한 것들로 써지는 그런 경우. 이런 것들이 뭐 구현을 잘못해서라기보다 근본적인 문제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LSTM 지역가. 그래서 이 트랜스포머라는 것은 뭐 나중에 좀 더 자세히 설명하겠지만 이 RNN과 같은 리커런트 구조는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라는 것에서 출발합니다. 그래서 리커런트 구조를 아예 없애버리고 어떻게 보면 CNN 구조하고 비슷합니다. CNN은 아닌데 결국은 CNN이 정답이었다라고 또 얘기할 수 있는 시퀀스를 처리하는 경우에도 결국은 CNN이 정답일 가능성이 높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런 방법론들이 요즘 이 LSTM이나 GRU를 대체하고 있다는 얘기고요. 그 얘기는 이제 다음 챕터에서 얘기하고 이 LSTM이나 GRU의 여전히 남은 문제점들 아까 이제 포워드 프로퍼게이션 얘기했는데 백워드 프로퍼게이션도 여전히 문제겠죠. 왜냐하면 타임 축에서 볼 때 굉장히 몇 천 타임 스텝을 지나갈 수가 있기 때문에 이게 굉장히 딥한 네트워크 구조고 백프랍이 가다가 잘못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는 얘기입니다. 백프랍이 가다가 갑자기 폭발해버리거나 제로로 가버릴 수가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거를 이제 갑자기 커지는 폭발해버리는 경우를 좀 방지해주기 위한 편법입니다. 그레디언트 클리핑 뭐 어려운 방법 아니고 굉장히 상식적인 방법인데 어느 값 이상 커져버리면 방향 그대로 유지하면서 크기는 줄여버리자라는 클리핑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트레시홀드 V라는 거 이상 넘어가면 크기는 V로 유지하면서 방향만 그대로 유지시키자라는 거고 실제로 클리핑 해보면 좀 컨버전스가 여기서 여기로 뭔가 잘 일어난다 뭐 이런 얘기고요. 그 이제 다음 챕터에서 배우는 우리가 레귤러라이제이션이라는 아주 중요한 테크닉을 다음 챕터에서 배우게 되는데 그런 방법론으로 이 그레디언트죠, 이게 아까 전 페이지에 G하고 같은 그레디언트가 백프랍을 다음 앞에 단계로 넘어갈 때 이런 식인데 넘어가기 직전 것과 비교해서 너무 커지지 않게 즉 1과 유사하게 유지시키자라는 걸 로스 펑션에다 집어넣어서 텀하고 이걸 같이 줄여주면 이 그레디언트가 앞 단계로 전달이 될 때 일정한 크기로 1의 크기를 어느 정도 유지할 수 있게 해주자라는 게 기본적인 테크닉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LSTM GRU가 현재까지는 여러 응용에서 부분적인 성공을 거뒀지만 여전히 갈 길이 멀다 결론이었고 그 근본적인 원인은 리커런트한 구조 때문에 왜냐하면 이전 타임 스텝에서 아웃풋을 나왔던 것을 H죠. 그 다음 스텝에다가 넘길 때 어떤 등비수열처럼 어떤 행렬이든 뭐 스칼라든 곱해서 넘어가는데 이게 어떻게 보면 기하급수 같은 그런 상황이 된다는 얘기죠. 기하급수라기보다는 어쨌든 등비수열 같은 상황이 돼서 그 곱해지는 공비가 일정한 크기 유지가 안 되면 제대로 학습이 안 일어날 수밖에 없는 근본적인 한계를 플레인, RNN, LSTM, GRU가 다 가지고 있다. 그 부분을 아예 해결하기 위해서 그러면 리커런트 구조를 아예 빼버리자 해서 나온 게 트랜스포머가 되겠고 간단한 개념은 다음 챕터에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은 여러분들이 대학원에서 배우는 내용인데 뭐 배우는 김에 하나 그냥 더 배워서 뭐
뭐 나쁠 거 없죠, 여러분들이? 너무 어렵다고 싫으면 안 가르쳐도 됩니다. 그래서 다음 시간에 잠깐 개념만 설명을 하겠고요. 근데 현재 워낙 대세로 잡아가고 있는 것들이라 여러분들이 한번 알아두면 상당히 좋은 혜택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기본 개념은 어떻게 보면 굉장히 간단한 직관적인 개념에서 출발을 합니다.